자, 다음 케이스 보겠습니다. 한 TV 생산 회사에서 TV 컬러 픽처 튜브의 코팅에 사용되는 네 가지 다른 유형의 코팅에 대해서 전도율이 다른지 효과를 측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가지 각 코팅 유형에 따라서 4회 반복했어요. 4회 반복 실험했어요. 그래서 전도율을 측정했다 이겁니다. 전도율 측정 이게 Y에 Y. 예, 이 코팅 종류가 이산형이죠. 이산형 1, 2, 3, 4로 나눴어요. 이게 연속형이 아니고 이산형으로 취급해야 되고 이게 이제 다 각각 전도율을 측정했죠. 자, 이 노데이터에서 어디가 최적이 될지, 코팅 종류에 따라서 어디가 최적일지 그거 알 수 있어요, 대략.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이건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수행하는 거니까 어, 어디가 최적일까요? 여기 143, 141, 150, 146. 평균과 분산 계산해 보면 금방 알 수도 있는 얘기지만 대략 여기가 좀 크고 여기 152, 140, 150, 140, 150 그런 것을 동그라미 쳤더니 이쪽이 좀 많고 이건 아니고 그렇죠? 자, 요거 또는 요거 이 둘 중에 하나가 최적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보통 연구자는 측정할 당시에 실험을 측정할 때 그때 대략적으로 어디가 최적일지 감이 옵니다. 이 실험 데이터를 보고서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요 데이터를 좀 편집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대로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수평 쌓기 언스택. 예, 이건 뭐 5개가 디폴트는 아니고 여기에서 계산해 가지고 대략 5개로 얘가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뭐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5개 됐는데 컨트롤 C 행렬 뒤집어서 다시 복사. 예, 그러면 이와 같이 됐죠. 이렇게. 자,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여기가 4개죠. 4개. 코팅 종류. 자, 이게 한글로 코팅 종류. 코팅 종류라고 돼 있네요. 코팅 종류. 엔터. 이것도 엔터. 자, 반복 측정은 사고. 이게 뭐예요? 전도율. 컨트롤 C 하고 여기다가 값으로 붙여넣기. 예, 그러면 이렇게 됐고 이게 망대죠, 망대. 전도율이 크면 클수록 좋다로 설정을 합니다. 전도율이 크면 좋은 건가? 간혹 뭐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일단 큰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데 자, 뭐 이런 절차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암기하지 마십시오. 예, 이런 거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수준이에요. 뭐 숙달되면 곧장 뭐 최적화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결국 최적화가 목적지예요. 최적 수준을 찾자가 이 분석의 목적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퀵 메뉴로 가서 주변 평균 높여
자, 주분 평균 도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반응은 그렇게 되어 있고 표준 편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보면서 뭘 읽는 거죠? 자, 이거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2차라기보다는 3차네요. 3차. 그렇죠? 트렌드가 3차인 걸 볼 수가 있고 표준 편차를 보면 대략 2차 내지 3차 정도, 3차까지도 볼 수 있겠어요. SMB도 3차의 모양을 가지고 있네요. 3차라고 해서 그 3차가 3차 항만 포함시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3차까지니까 1차, 2차, 3차. 물론 이제 아노바를 할 때는 인터랙션 이펙트까지도 고려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요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인터랙션 이펙트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 평균 마지널 민 플러스를 보고 뭐를 봅니까? 이게 몇 차까지 가능한지, 즉 아노바나 레스판스 서페이스 모형을 적합할 때 몇 차 항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높다 낮다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처음에 볼 때 어떻게 하죠? 이쪽이 망대 특성이니까 이쪽이 최적 수준이 여기에 있긴 하지만 모형을 설정할 때 이게 3차까지 가능하겠다. 표준 편차의 반응 표면도 2차, 3차까지도 가능하죠. 네. 자, 데이터 입력했고요.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최적일 거라는 거죠. 전도율이 가장 클수록 좋은 거니까 여기가 최적일 텐데 비슷해요. 그렇다면 분산은 여기가 최적이죠. 분산은 작을수록 좋으니까. 그 다음에 SMB도 여기가 최적이에요. 물론 이제 이럴 때는 이 반응하고 표준 편차만 보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고 그 다음에 전도율이 큰 쪽이 바로 여기죠. 물론 표준 편차는 여기가 더 작죠. 여기가 더 작긴 하지만 자, 여기. 자, 여기지만 여기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반응이니까 반응이 망대 특성이니까 가장 큰 게 바로 이 두 개죠. 이 두 개. 이 두 개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여기 중에서 자, 여기 중에서 표준 편차가 작은 지점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적 수준은 이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결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최적 수준을 그냥 알고 그대로 적용해 버려도 되긴 하는데 우리는 이제 최적화 모듈이 있기 때문에 최적화 방법을 써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아노바로 갑니다. 아노바 반응값을 하는 거죠. 아노바로 갔을 때 자, 요거는 유수준 5%에서 동일한 거예요. 평균의 값이 같다. 이렇게 판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두 개가 같다. 통계적으로 이거는 같은 평균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같고 서로 또 이렇게 연결이 안 된 거는 서로 간에 유의수준 5%에서 LSD 검정을 했을 때 평균 간의 차이가 인정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치상 평균점은 코팅 종류 2가 더 살짝 크죠. 살짝. 하지만 이 두 개는 통계적으로 같다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최적은 어디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나만 골라라 하면 코팅 종류 2를 골라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산을 표준 편차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웃풋에 보면 반응 회귀 모형을 적합했죠. 반응 회귀 모형을 적합하고
물론 요 상태예요. 요 상태로 적합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응 핵인 무형을 적합합니다. 이렇게 적합하면 뭐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적합결여 오차가 순오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 유수준 오프라이스 감정했을 때 자금을 인정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순오차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아니다. 유의하지 않다. 그래서 적합결여 오차가 작기 때문에 이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다. 네,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적화를 해보겠습니다. 최적화. 이거는 연속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끄고요. 자, 반응이 이렇게 보면 반응의 최대값이 146.975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지정을 할 때는 이 목표값이 최대가 될수록 좋죠. 그러면 최대로 이렇게 맞추기보다는 이렇게 크다 하는데 146점 그거니까 150 정도 살짝 위에 근접하게 살짝 크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최적 수준은 1이라고 나타나고 그때 전도율은 146.975죠. 146.975 약 147 정도 된다. 예. 그리고 가중값을 줬을 때 그 가중값 즉 147이라는 건 목표 타겟 값에 정확하게 이르게 되면 여기가 50이 돼요. 가중치에 비례해서 가중치만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사실 나눠버리면 1이 되겠죠. 100% 타겟 밸류 목표값에 근접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말이 어려운데 146.975 147로 제가 넣고 147이라고 넣고 수정하고 다시 돌려볼게요. 그러면 50, 50 이렇게 됐죠. 예. 타겟 밸류로부터 지정한 목표값으로부터 실제 결과값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타겟 밸류는 망대 특성이다. 그러면 이 최대값을 보고 최대값에서 살짝 올라가는 정도 그 정도나 또는 이 결과값이 그거를 오버해서 나타난다면 이 결과값보다 살짝 높은 정도로 다시 세팅하고 최적화를 실행하면 최적 방법론이 그다지 헤매이지 않고 정확한 해를 찾을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자, 상대적으로 분산이 작게 해야 되겠다. 표준편차가. 표준편차를 볼까요? 표준편차를 최소로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최소로 했을 때 보세요. 이거를 최소로 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2.870을 나타내고 있죠. 네. 그럼 여기가 50대 50이 돼버려요. 정확하게 이걸 맞추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최적해가 4가 되죠. 4가. 자,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뭐냐. 주변 평균 도표에서 표준 편차가 2.06이 미니멈이에요. 그런데 이 최소값으로 맞춰주니까 여기로 찾아버린 거예요. 여기로. 네. 그래서 코팅 종류가 최저값이 4다.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여기서요. 그럴 때 예측감은 이거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 이거 끄고 다시 접근해서 실행을 하면 결국은 이거는 전도율이 우리는 목표잖아요. 일단 전도율이 크고 봐야죠. 전도율을 최대로 맥시마이즈 하면서 그 전도율이 맥시멈을 했을 때 코팅 종류가 여러 개 된다면 그 중에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작은 게 더 좋다. 이렇게 지금 최적화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정이 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걸 가중치를 약간 적게 주거나 예를 들어 이렇게 줬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적게 주면 가중치가 이쪽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가 우선권을 더 가져요. 예, 상대적으로 이것에 비해서 더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는
결과가 5.376이 돼버리고 여기는 147이 됐어요. 그러면서 최적 수준은 1이다. 코팅 종류 2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타났죠.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물론 0이 되지는 않겠지만 실제 목표값을 0보다 작다. 이렇게 주고 물론 여기는 바꿀 필요는 없어요. 바꿀 필요는 없는데 아까 가중치가 동일하다고 합시다. 가중치가 동일해요. 동일하다고 했을 때 자 실행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무시해 버렸죠. 0으로 접근하지 못하니까 우리 그 어디야 여기 여기로 설정하지 않고 아예 이것이 최적이 되는 것을 가중치 50을 준 것을 최대한 살리고 보세요. 말로 하니까 더 그런데 가중치 50을 준 반응 Y에 대해서 최적 수준을 가장 우선시 해버리고 최대한 살리고 50대 50이니까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제로가 됐으니까 이거는 50 중에 제로니까 이건 거의 적용을 안 한 것. 즉 이거를 제거하고 이것만 가지고 최적 수준을 돌린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이고 이게 아닌데 좋아 이게 또 다시 주면 되지요 뭐. 여기가 150 자 이렇게 한 거나 아까 그거나 결론은 같지만 이 가중치에 따라서 그 타겟 밸류를 얼마를 주느냐 이 두 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최적 수준을 찾는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향을 주죠. 자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여기를 보면 이제 43 정도 적용했고 여기는 거의 가중치가 없게 돼 버린 거예요. 가중치를 50 똑같이 줬을 때 여기는 그래서 교재는 가중치를 여기 40을 주고 했죠. 네, 요것이 더 우선이다. 예, 그런 관점에서 살짝 작게 주고 최소로 잡았어요. 최소로 잡았을 때 코팅 종류 2를 찾은 거죠. 그죠? 이렇게 코팅 종류 2를 찾은 거예요. 여기 자 일로 들어와서 자 여기가 이제 적합 결여 검정을 한 결과 적합도는 만족할 만하다. 하지만 이 적합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죠. 왜냐하면 요 앞에서 보면 이게 3차까지 가능하거든요. 이 트렌드를 보면. 그래서 이 모형 설정에서 2차, 3차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건 물론 이런 거 안 들어가요. 이런 거는 인터랙션이 적용되지 않아요. 요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행을 하면 자, 여기가 0이 돼 버렸죠. 0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렇게 이제 이 숫자가 작아지게 되면 컴퓨터는 계산을 못 해요. 그래서 점 찍힌 건데 에러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는 셈이에요. 1. 그런데 여기에서 항해 보면 자승 텀이 유의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 밑에 이제 표준 편차도 보면 역시 여기는 별로예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계산이 안 됐죠. 이게 자유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일단 자승텀을 여기서 삭제를 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보다 더 유의하지 않게 되어서 적합결여 오차는 통계적으로 무시할 정도로 작아졌어요. 더 작아졌어요. 아까 요 모형보다
이 모형이 더 작아졌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표준 편차를 보면 여기는 물론 반복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 측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로 데이터에서 하나만 계산하니까 그렇죠.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어 있지 않죠. 당연히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다 유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모형을 적용해서 적합하는 거는 그다지 의미가 통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상태가 지금 모형의 적합도가 최대한 우수한 상태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반응 최적화를 하게 되면 이거 끄고 이렇게 하면 다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다시 설정을 하면 돼요.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하고 같은 제약 조건에서 최적화를 하겠다 그러면 요거를 복사를 하고요. 컨트롤 C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렇게 값을 입력하면 이와 같이 저장이 돼요. 이와 같이 셀에 복사가 돼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반응 최적화 그리고 확인하면 제약 조건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적 수준 찾기 하면 역시 동일하죠. 자, 그래서 최적 수준은 1이다. 그때의 Y의 예측 전도율은 145.813 정도 되고 코팅 종류 2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되고 표준 편차는 5점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코팅하면 전도율이 이 정도 될 것이라는 거고 다시 이렇게 코팅 방법 2를 사용해서 몇 번 재현성 실험을 해서 과연 Y의 예측값과 표준 편차가 대략 요 정도 신뢰 구간 요 안에 포함되는지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거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요 안에 포함되면 재현성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팅 종류 2를 사용해서 생산한다면 전도율이 2, 3, 4보다는 최적화된다.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결과도 역시 똑같이 나타났죠. 자, 이제 이것들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